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만 습하지만 그래도 오늘 좋은 날이라고 우리는 선언합니다. 왜? 내가 실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선 강의에서는 실습 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습 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슈퍼바이저로서도 하지만 실습 지도교수도 같이 하면서 기관을 방문했을 때 그렇게 설명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습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실습 일지에 보면 하루에 8시간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제가 했습니다. 이미 앞선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실습 일지 내용을 먼저 이걸 다룬 다음에 이것과 함께 얘기하면서 연관성을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실습을 3분의 1 아니 실습 반대로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습 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습 일지를 씁니다. 하루에 8시간 그렇죠? 휴게 시간 포함 9시간 그래서 1부터 9까지 이게 해놨고요. 실습 내용을 봅니다. 원래 실습은 하루에 8시간을 가지고 이 시간별로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 제목을 한 줄 이렇게 씁니다. 제목 한 줄 쓰고 그다음에 행 바꿔가지고 들여쓰기 한 상태에서 이렇게 문단모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실습을 토요일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토요일을 기준 잡아서 9시부터 6시까지 잡아볼게요. 그러면 9시, 10시, 11시, 12시 오전에 3시간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12시에서 1시까지 뭐가 있죠? 휴게 시간. 저번에 점심시간 이렇게 썼는데 점심시간을 쓰지 말고 휴게 시간을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점심은 점심만 먹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점심시간 안에 그 단어가 딱 한정되면 점심만 먹는 거 나머지 못 해야 되는 결국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휴게 시간이라는 개념은 그 휴게 시간 중에 내가 밥을 먹든지 간식을 먹든지 그건 내 맘이야. 그 시간 안에. 그래서 휴게 시간의 단어가 크기 때문에 휴게 시간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 1시간 내용에 휴게 시간만 딱 쓸 수 있고 아니면 내가 휴게 시간 점심 식사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노는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다. 이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휴게 시간만 써도 그 시간에는 사실은 누가 파치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빈 공간 휴게 시간 하나만 딱 놓고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똑같은 글 쓰셔도 됩니다. 자, 먼저 가장 실습 일지 내용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은 눈치코치가 있어가지고 알아서 세상 말로 알아서 기고 알아서 만들고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런데 설명해줘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하면 당혹스럽습니다. 설명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분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왜 그런가? 8시간 실습을 했어. 그러면 말 그래도 국어시간, 수학시간, 산수시간, 영어시간, 사회과목 이렇게 했다가 이거 딱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실습이라는 것이 이게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슈퍼바이저가 쫓아다니면서 아니 사회복사가 쫓아다니면서 선생님 오늘 이 시간 이거 하세요? 저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슈퍼바이저, 사회복사 있긴 있어요. 드물어요. 그냥 선생님이 하루 8시간 어떻게 지내야 되지 스스로 자기가 지내게 만들면서 그리고 기관의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내가 9시부터 10시까지 뭘 쓰지? 10시부터 11시 뭘 쓰지? 11시부터 12시 뭘 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설명해 드리냐면 이 시간을 내가 무엇로 정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 무슨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해볼게요. 앞에 시간과 마지막 시간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시작하는 시간은 뭐 할까요? 첫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기관 인사, 라운딩, 보형성, 오리엔테이션, 그렇죠? 기관 분위기 파악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첫날은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쓰고 내용 쓰면 되죠. 참 이렇게 하면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둘째 날은 똑같이 기관 소개할 필요 없잖아요. 한 번 소개하고 한 번 라운딩 하면 다 익숙해졌으니까 그러면 둘째 날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실습이 되는 건데 딱 오자마자 뭐 하죠? 그냥 9시부터 10시까지는 실습 준비 및 환경 정리 쓰시는 겁니다. 그냥 그 공통이에요.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실습 마무리 및 환경 정리과 아동 안전 귀가 지도. 이건 기본 메뉴로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동 안전 귀가 우리는 지역아동센터니까 그러지만 만약에 복지시설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어르신 안전 귀가 지도. 그죠? 차 안전하게 탑승시켜서 보내는 까지. 그러면 나머지 운전사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은 항상 준비 및 마무리, 오픈, 연다, 닫는다 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 안에 그것만 하고 땡하고 놀아야 돼요. 예, 맞아요. 그거 땡 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은 그렇게 열고 닫는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만약에 쓸 수 있는 거 더 쓰면 되겠죠. 그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몇 번일까요? 9번이라면 8번이죠. 그럼 이 상간에 있는 8시간 중에서 2개는 준비 및 마무리라는 개념을 딱 빼버리면 8시간 남잖아요. 그럼 8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과제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넣느냐? 실습 계획서를 할 때 우리가 제너럴과 스페셜을 얘기했고 이 스페셜은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다른 데 없어요. 제가 공개한, 제가 여러분에게 오픈한 카페에 가서 실습 계획 스페셜이 나와 있는 거니까 우선 먼저 제너럴하고 일지하고 관계를 맺어볼게요.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 계획서를 세울 때 헷갈리지 마세요. 실습 일지 얘기했다, 계획서 얘기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연관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이에 내가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냐면 원 트랙이라고 써놨어요. 원 TRACK죠. 원 트랙, 이건 투 트랙. TRACK. 트랙이란 말은 코스잖아요. 그렇죠? 운동장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은 몇 가지 제가 기록됐냐면 8개를 기록했어요. 실습 준비 및 환경 정리, 학습 지도, 위생 안전 지도, 아동 관찰 안전 지도 이렇게 쓰고 또 아동 귀가 지도 이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8개 정도가 제가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카페에서 샘플링으로 받았을 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기록된 것은 여러분의 실습과 관계없이 기관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오면 여러분 관계없이 돌아가 버려요. 실습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관이 중요한 거죠. 기관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이에 끼어드는다 생각을. 그래서 저번에 뭐라고 했죠? 수레바퀴 동그라미 원의 기본 십자가에다가 사이사이에 살을 끼워 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관의 오늘 하루 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투입이 돼서 같이 자 줄넘기 하죠? 하나 둘셋 탁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돌아가는 것은 기관에 돌아가는 걸 우리가 원트랙이라고 해요. 이건 자원봉사 수준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생 지도, 안전 관찰 지도, 그다음에 환경 정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8가지를 기본적으로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8가지. 그리고 되게 근데 실습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곳에서 실습을 하시는 분들이 요것만 하고 실습 다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에요? 인력 동원, 그죠? 자원봉사 수준. 하루 8시간 막 땀 흘리고 열심히 했어요. 왜? 필요한 거니까, 손이 필요하니까, 인력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요걸 열심히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실습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가 몸으로 때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전문가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는 뭘 써야 돼요? 보고서 써야 돼요. 보고서는 뭘 해요?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게 원트랙과 투트랙으로 같이 나누어진 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8가지는요. 요거 쓰는 과정 속에서 지금 여기 뭐가 들어있죠? 실습 준비 및 환경 정리, 아동 안전 귀가 지도 및 실습 마무리, 환경 정리.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마지막 번호 어떻게 돼요? 끝까지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건 기본이에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환경 정리 하지 않았어도 환경 정리 한 걸로 쓰셔도 돼요. 안 했는데 써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에서 환경 정리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9시부터 하면 좋은데 1시부터 한다든지 뭐 2시부터 한다든지 4시간 이상 8시간 하면 사이에 끼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자마자 바로 투입되니까 환경 정리라는 개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바로 시작하면 되죠. 근데 내가 스스로 봤을 때 실습 준비 및 환경 정리 쓸 수 있죠. 실습 준비 및 환경 정리라는 말은 기관의 어떤 환경 정리도 있지만 실습을 하려는 실습생 자신의 마음 자세도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실습생 자신이 내가 그래서 아까 왔을 때 바로 안 해요? 그게 한숨 돌리고 합시다. 숨 좀 돌리고 와요.
왜? 손에 돌려야 되죠. 우리 들여쓰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내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실습이 때로 막 그냥 군인처럼 타이트하게 탁착착착착 나가는 게 아니라 8시간 일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나는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관의 기본 미션, 원투의 기본 미션에다가 그다음에 슈퍼바이저가 준 전문가로서 실습에 대한 과제들 있잖아요. 그 과제를 그냥 풀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너럴에서 시간 기본적으로 하나, 이게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 국법에 해당되는 사람이 15시간이에요. 그러면 한 장짜리로 좀 좁혀서 15개가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신법에 160시간, 20일을 실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돼요? 이걸 20칸 만들면 막 굉장히 좁아져서 답답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땐 여유 있게 10칸, 2장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 한 장과 요거 한 장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밑에는 원투 같이 있으니까 그만큼 이것도 중요할 때만 더 같이 반복해서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부터 10번까지. 그럼 여기서 어때요? 1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첫날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첫날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에 8시간. 이게 이 내용이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이 실습 계획서 이 제너럴의 가장 큰 포인트, 스페셜과의 차이점 뭘까요? 제너럴은 내가 내 시간 일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야 몇 시간 할 건지, 무슨 요일을 할 건지, 여기서 기록하는 거, 기본. 그 다음에 만약에 8시간을 길 잡았다. 8시간을 길 잡으면 8시간이면 몇 개가 나올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8개, 7개에서 4개, 8개, 아니면 9개 나와도 돼요. 근데 이 내용이 여기가 반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살짝 빼가지고 한 7개에서 8개 써도 되죠. 왜? 여기까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요 제너럴, 실습 계획서 제너럴 요걸 가지고 내가 실습 계획서 스페셜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는 내가 첫날 뭐 했죠? 기관 인사, 라운딩, 오리엔테이션, 라포 형성. 그렇죠? 그다음에 뭘까요? 분위기 파악. 그렇죠? 그다음에 계획서 준비하기. 그렇죠? 실습일지 준비하기. 그렇죠? 폼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 8시간을 어떻게 잡는다? 자기가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은 이 내용을, 근데 여기서는 사실 공간이 작으니까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목만 쓴다. 그래서 제목 제너럴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제너럴이 그건 공간에 없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스페셜에 가서는 어떻게, 이 스페셜처럼 우리가 리허설이란 말을 써요. 요 리허설이요. 그래서 제가 계획서에 보면 리허설이란 말을 썼는데, 이 리허설을 영어로 보니까 이미저리 트레인이라는 말을 써요. 이미저리 트레인. 그러면 뭐래요? 상상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상상을 하면서. 얼마든지 상상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러면 여기서 제목들 이렇게 썼으면, 여기는 공간이 없으니까 제목은 다 일어났잖아요. 그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저는 게시판형이라고 쓰는데, 요 제목을 여기다 순서로 이렇게 쭉 쓰시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일부러 8개 점을 찍어놨어요. 그럼 요 제목을 이렇게 쓰고, 이 공간이 남잖아요. 그럼 요 공간에다가 이 첫 번째 거에 대한 콜론 딱 찍어놓고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상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두 번째, 라포 형성. 라포 형성은 인행사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거야. 라포 형성은 신뢰를 바탕으로 얼굴을 익히고 이름도 익히고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신뢰가 바탕이 형성이 되니까. 그럼 사람을 이해하는 거라면 라포 형성, 신뢰, 회복. 처음 만났으니까 서먹서먹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라도 서로가 만났을 때는 좀 서먹하잖아요. 몇 번 만나야 좀 친해지지 않을까요? 라포 형성, 클라이언트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기관 봉사자들하고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한 번, 두 번 자꾸만 보고 싶네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제너럴과 스페셜의 차이점은 뭐다? 제너럴은 기본적인 내 시간 아웃라인, 그죠? 우리가 스마트 기법에서 뭐라고 했죠? 타임 바운드, 제한된 시간, 21시간에 하루 8시간. 오늘 첫날이란 말이죠. 첫날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다. 근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뒤로 빼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빼주시면, 이렇게 빼주면 훨씬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설명해놓고, 그럼 여전히 이것도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것은 제너럴 같은 경우는 2장으로 이렇게 쓰지만 여기 갑자기 8줄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쭉 내한 스페셜 같은 건 3장, 4장, 5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뒤가 하나, 둘, 세 개, 4개 붙어. 왜? 20개가 나와야 되니까. 왜냐면 한 페이지에 한 4개 정도, 5개 정도 들어가. 그러면 4, 5, 20 어떻게 돼요? 그죠? 4개 하면 5장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구체적인 부분에서 내 실습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날짜 20일 동안 무슨 요일에 몇 시간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으로 21을 잡고 하니까 160 잡으니까 2장으로 나왔다. 만약에 4시간짜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40시간으로 가야 되겠죠. 왜? 8시간이 그렇죠? 8시간이 2장이니까 20시간 2장이니까 40시간이면 당연히 더 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늘어나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실습을 시작할 때 8시간 잡아서 웬만하면 챙기세요. 왜냐면 보고서 많이 써야 되니까. 특히 더 그래서 보고서를 최대한 들 쓰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좋겠다. 그래서 실습 계획서를 세우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실습 일지에서 아까 제가 다시 또 70에 돌아갈게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안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별로 똑같이. 근데 이걸 어디다 안배할까 하냐면 본인의 사실 슈퍼바이저가 와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이거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쓸 게 있죠. 그 시간에 그저 했으니까 아주 좋죠. 그런데 여러분이 와서 하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요. 어제 제가 방문했는데 코로나이기 때문에 요양원에 가서 그거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토요일 실습하고 휴가 내서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동에 못 들어가고 주변에서만 있게 가.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있는데 뭘 어떻게 써야 되죠? 이런 질문을 하게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해줬어요. 선생님이 꼭 슈퍼바이저가 하는 것만 다 기록하는 건 아니다. 선생님이 이 시간을 8시간 준비 딱 시간별로 나누고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특별히 제가 과제들을 내줬잖아요. 그렇죠? 과제를 내준 저 같은 경우는 15개 항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15개 항목을 여기다가 나눠서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15개 과목을 사실은 한 번에 하루에 다 할 수 없으니까 20개로 할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할당의 기준이 바로 계획서예요. 그래서 제가 2페이지에 15개를 준 이 과제를 내가 어떻게 할당, 분배해서 시간에 따라서 나누어서 20일 기간 동안 그걸 다 내가 소화해서 먹을 건가, 어떻게 진행할 건가, 이걸 하는 것이 계획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획서가 잘 나와줘야 되죠. 실습을 잘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자, 제너럴의 기본적인 걸 담아두었어. 그리고 세부적으로 스페셜 만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가 생각하고 훈련했어. 근데 이것도 여전히 하긴 했지만 부족해. 아직은 진짜 하지는 않았어. 그러면 내가 진짜 실습한다 하면 어떻게 된다? 요 내용을 여기다가 옮겨서 충실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실습 일지를 쓰는데 대개 보면 한 장짜리를 저는 추천하지만 요즘 추세가 2장으로 가는 추세예요. 그렇게 되면 왜? 많이 쓰고 충실하게 써. 그만큼 그렇게 써줘야 실습을 잘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개를 하는데 이 어떤 거 하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 여러분이 스스로가 제목을 정해야 돼요. 이거 같은 건 휴게 시간이 되겠죠. 한 3시간 휴게 하나 둘 셋 예. 휴게 시간. 휴게 시간 그게 써도 되고 아무거나 점심과 함께 아이들 놀이 과정 속에서 아동 관찰하기. 사실 이 시간 이렇게 써놨지만 노는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실생에 대해서 놀아요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클라이언트들은 그 프로그램에서 노는 시간이기 때문에 노는 거야. 근데 나는 어떻게 돼요? 노는 게 아니죠. 나는 같이 놀게 놀아. 실제적으로 놀아. 실제는 노는데 놀면서 뭐 한다? 아동 안전 관리 지도 하면서 노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어떤 분들은 아동과 함께 놀기. 그래서 아동 휴게 시간에 아동 놀아.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 쓰시는 분 가끔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뭔가 좀 틀린 건 아니지만 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좀 자기 실습을 좀 포장해 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항상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차원에서 내가 있어야 내가 근무한 것 같고 내가 실습한 것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과 아까 제가 애들하고 노세요. 클라이언트하고 노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사실은 코로나 때는 애들 만나지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냥 답답하고 저하고 실습하면 저는 맨날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죠? 따지고 이거 뭐 고쳐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애들하고 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쎄쎄쎄 하고 가는 거죠. 재밌게 놀고 시간도 잘 가요. 앉아서 컴퓨터 할 시간도 없어요. 애들하고 막 같이 딱지치기 하고 게임하고 막 재밌게 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실습이 재밌죠. 그래서 최대한 재밌는데 아이들하고 놀았다 해도 놀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동들은 놀았다 분명해요. 근데 클라이언트는 놀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아동 관찰. 왜? 그 게임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관찰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게임하다 보니까 애들이 서로 칩받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동 안전 지도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함께 노는 거죠. 그게 재밌게 노는 거예요. 실습은 재밌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이것저것 따지고 하면 재미없어요. 하루 8시간 나는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사실 나는 이미 다 결정하고 왔어요. 아, 난 이렇게 하고 하기로 했어. 오늘은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기관의 사정에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기관에서 항상 밑에 쓰죠. 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어요. 그것은 내 계획과 기관이 같이 움직여지는데 누가 우선이다? 내가 우선이 아니라 기관이 우선이다. 나는 같이 협세해서 그리고 기관이 움직이는데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살짝 끼어들어서 같이 움직여져서 마치 있는 듯 없는 듯 조화롭게 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실습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슈퍼바이저하고도 좋은 관계 맺어가고 사회복지사하고도 좋은 관계 맺어가고 자원봉사자도 기타 파견된 다른 교사들과 함께 좋은 관계 맺어가는 것은 실습을 재미있게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이 사표 썼어요? 왜 사표 썼습니까? 했더니 돈이 작아서 일이 힘들어서 이런 말 거의 안 나와요. 나오긴 나와요. 근데 퍼센트가 작아. 되게 뭐 때문에 사표 쓰죠?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상사. 네. 그래서 힘들어서 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나 못 쓰겠어요. 나 일을 더 이상 못 하겠어요. 나와요. 나오면 실업자 된다는 알면서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습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슈퍼바이저하고 잘 지내세요. 사회복지사하고 잘 지내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의 점수 100점 만점에 50점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편지에다가 해서 밀봉된 그래서 인비 처리해가지고 해서 석점 50점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좋게 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점수 때문에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점수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슈퍼바이저하고 잘 좋은 관계. 질문하는 것도 어떻게 질문하라고 했어요? 따지질문 하지 말고 묻는 식의 질문. 이런 것은 이렇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면 될까요? 이런 식의 좀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배움을 청하는 식의 질문을 하면 다 좋은데 다들 그래요. 그런데 가끔 한두 번 정도는 어떻게 돼요?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 있어요. 아 이거 있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 딱 하더라도 지금 뭐해? 지금 네가 뭐 위치가 지금 뭐 실수행에 취해서 그렇게 말을 이게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감정이 상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실습도 힘들어지고 결국 그거 되기 위해서 실습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은 안전하게 실습 기간을 완전히 마치고 아니면 좋은 점수까지 갖고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슈퍼바이저가 조금 재미가 없거나 깔랑깔랑하거나 실력이 없어도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모르는 것만 정확히 물어주시고 슈퍼바이저 되는데 대답을 못했다. 그 쓰시면 되는 거고 물어서 슈퍼바이저 대답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관계 속에서 사회복지사하고 좀 다툼이 있을 뻔했는데 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습 일지에 들어간 이 내용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논문은 딱 정해져 있어요. 기본 순서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실습에는 정해진 게 없어요. 누가 정한 거예요? 자기가 실습 계획서에 정해놓은 첫날 것을 여기다 안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하기 위해서 제가 게시판형으로 설명해요. 이게 게시판형이고 그냥 쭉 이 내용을 말로 틀어가지고 쭉 쓰는 설명형, 서술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요건 나도 보기 다 읽어봐야 되기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게시판형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편해. 그냥 제목 바로 나오죠? 바로 설명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것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실습에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하나씩 칸에 집어넣기. 우리가 PPT 만들 때도 한 걸 다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씩 집어넣으면 딱 배치하잖아요. 그러면 PPT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실습일지 만드는 게 쉽거든요. 자, 실습일지는 논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시간을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의미에서 내가 시간을 보냈는지를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원 트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기본이에요. 아이들 오면 기본적으로 뭘 하죠?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 밥 먹여주고 위생 관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사라든지 칫솔, 이 구강 검진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밥 먹고 안전하게 됐으면 뭐 하죠? 그 남은 시간 애들은 학습을 지도해야 돼요. 이건 학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학원을 못 가는 아이들이 여기서 오잖아요. 그럼 여전히 남는 시간 뭐해? 학생이니까 공부시켜요. 학교 생활 잘하게끔, 적응하게끔 학습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학습만 지원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체능이라고 하죠. 체육이라든지 캠프라든지 또 다른 어떤 뭐 만들기, 뭐 손, 직업 체험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제공해 주는 거고. 자, 그럼 그렇게 끝났어. 그럼 애들이 뭐 하죠? 공부 다 끝났어. 선생님 공부 끝나면 뭐 하죠? 놀아요. 당연히 놀아야죠. 그럼 놀 때 여러분 뭐라고 써야 돼요? 아동 관찰, 클라이언트 관찰 및 안전지도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노인역에서 노인 그 요양원에서 하실 것 같은 클라이언트 어르신 클라이언트 단어가 어르신 관찰 및 안전지도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는 아동 안전지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방학 때 우리가 이번에 캠프도 저 속초에 2박 3일 갔다 왔는데 참 재밌었고 좋았어요. 우리 갔다 딱 보니까 태풍이 와가지고 아주 잘 갔다 왔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사실 올해 제주도 한번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프로포절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계획을 추진할 수가 없어 돈이. 그래서 확정이 됐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간 거고 내년에는 한번 우리가 야심차게 떠벌어대면서 우리 한번 제주도 가자. 왜? 그다음 코로나19로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선을 한번 잡아보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을 해놓은 것을 갖다 집어넣어서 설명하고 그러면 요 내용 속에서 시즌 내용에서 앞에 부분의 제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한 내용을 축약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 쓰면 된다? 요걸 씁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데 보면 항상 제목이 있잖아요. 그 제목을 설명해 놓은 거죠. 그게 시습 지도 교수들 같은 경우는 딱 안 봐도 제목만 봐도 알아요. 아 이거 했구나 이거 했구나 이거 했구나 아 그럼 어떻게 했겠구나. 단지 이제 요 글씨에 쓰는 실력에 따라서 이걸 논리적으로 부드럽게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막 안 맞는데 막 겨우같이 집어넣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자신이 썼기 때문에 잘 썼다고 하는 거죠. 단지 글 쓰는 실력에 따라서 달라져. 그래서 되게 보고서라고 하는 건 글쓰기 작업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글 잘 쓰는 사람들은 눈 감고도 스타트 쓰죠. 그냥 설령 해도 이 추상적으로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실습 보고서, 사회복지학 실습 보고서는 일지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뒤에 첨부자료가 다 있어야 되는데 평생 교육원에서 하는 데는 되게요. 첨부자를 빼버리라고 해요. 실습 일지만 있으면 된다고. 사실 이게 질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학부생, 대학원에 가거나 그 박사과정에서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서는 원칙적으로 다 하는 것도 원칙으로 해요. 근데 평생 교육원에서 했을 때는 왜냐면 다들 직장 생활하지 힘들잖아요. 진짜 더 좋은 걸 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실습 일지만 중심으로 보고 나머지는 잘라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게 사회복지 질을 떨어뜨리는 거다. 힘들어도 원칙을 지켜나가고 해야 내가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나가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알고 가야 사회복지사라는 말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만나서 이렇게 나 계획서 세웠고 이 계획서에 따라 스페셜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서 실습일지를 썼어. 그래서 시각화 시켜가지고 이 계획서의 제너럴과 스페셜 그리고 실습일지에 세워서 이것이 누구나 봐도 합리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겠구나. 시각화 이게 보이는 거죠. 보이는 이야기, 보이는 라디오가 왜 들려요? 아니 보이는 라디오 없잖아요. 근데 유튜브 하면서 보이는 라디오가 생긴단 말이죠. 보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실습일지 작성 보면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작성할 때 보면 첫날에 이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실습일지 작성.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 실습일지를 매일 써야 되니까 그냥 빼버리잖아. 공통적으로 실습일지 작성 시설이. 그건 매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별도가 빼놨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같은 것도 쓰실 때도 보면 계획서 세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볼게요. 여기 첫날에 계획서 어떻게 해요?
준비라고 했죠.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계획서 작성해보면 되겠죠. 세 번째, 계획서 완성. 원래 제가 3단계로 얘기하는데 때에 따라서 여러분 2단계로 해도 돼요. 계획서 준비는 첫날 하겠죠. 그러면 둘째 날까지는 늦어도 둘째 날까지는 어떻게 해요? 계획서 작성 및 완성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3단계로 나눠서 계획서 완성.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데 편하겠죠. 샘플로 제가 3가지를 해드린 거예요. 실습일지 같은 경우 실습일지 준비, 실습일지 작성, 실습일지 완성. 그러면 최소한 1, 2, 3 가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1 할 것은 중요하잖아요. 폼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3단계 쓰시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실습일지 작성 및 완성 이렇게 쓰면 되죠. 이 3일까지는 3개를 쓰지만 나머지는 한 칸 한 칸 한 칸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한눈에 보이게끔 쓰게 되는 거니까, 아, 이 단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실습을 해갔기 때문에 시각화 되는 거고, 아, 멋있다. 그리고 실습 계획서 이 빈 공간이 없게끔 다 잡죠. 대개 보면 2줄로 쓰잖아요. 제너럴 같은 경우는. 그럼 2줄이면 2줄로 쭉 똑같이 맞죠. 3줄 쓸까면 3줄로 똑같이 맞춰 쓰시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4줄하고 이건 2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4줄인데 이건 2줄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말씀 좀 풀어가지고 4줄 맞추는 거죠. 시각화 시키는 거예요. 칸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습 계획서 제너럴 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일지를 중심으로 보면 실습 일지의 학교 양식에 따라서 결제 라인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짜리가 있고 2개짜리 있고 3개짜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라인은 3개가 기본입니다. 근데 학교의 실습 양식에 따라서 2개짜리가 있고 하나짜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실습 일지가 항상 기준이 되니까 나머지 모든 서류는 그에 맞춰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제 라인이 2개든 3개든.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돼요? 지도자. 2개는 실습생 지도자. 3개는 실습생 지도자 기관장.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맞춰 쓰시고, 어떤 분들은 이름도 쓰시는데 이름 안 쓰셔도 돼요. 이미 다 앞에 보고서 다 있잖아요. 근데 굳이 학교에서 이름 쓰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이름 써주시면 돼요. 대신 여기 이름을 연한 걸로 처리해 주셔야 돼요. 도장 찍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큰 문제 없이 됩니다. 그래서 실습일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사실은 계획서를 하면서 제가 실습일지를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첫날 같은 경우는 첫날 길 잡을게요. 이게 1회가라고 생각합시다. 실습일지 1회. 그러면 하나 띄고 하나 띄고 하나 띄고 하나 띄고 하나 띄고 붙여서 써도 되고요. 한 가지씩 띄어도 됩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씩 띄면 더 시원해 보여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1회 할 때 가로 닫고 하는데 이거 하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가로를 빼버리면 실습 일지 1회 딱 하면 아주 깔끔해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 만약에 어떤 형식을 만들 때 되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답답해 보여서 이 부분을 투명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시원하게 이렇게 보여서 좋아요. 이렇게 학교에서는 손도 대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유치원처럼 손은 안 대고 그대로 갖고 하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더 깔끔하고 좋죠. 학교 양식으로 손대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고 어떻게 되면 내 실습을 어떻게 디스플레이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학교에서 준 실습 양식은 몇 개예요? 기본 60점짜리예요. 그럼 그렇게 해도 돼요. 아, 나 이렇게 할래?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점수 팍 깎아보면 됩니다. 슈퍼바이저하고 실습 지도교사는요, 자기가 지도한 대로 안 되면 점수 깎아버리면 돼요. 그럼 따질 것도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막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대충 설명해놓고 알아서 해보세요. 슈퍼바이저가 말해서 해요. 그럼 오는 대로 점수 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수 주기 참 편해요. 딱 예를 들어 20명을 내가 한다고 해요. 20명을 딱 봐요.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A, B, C 딱 구분해요. 이건 A, 이건 B, C. 딱 그 기준에 맞춰서 점수 딱 적어내면 돼요. 열심히 많이 쓴 사람들, 잘 쓴 사람, 깔끔하게 한 사람은 당연히 좋은 점 주겠죠. 대충 해가지고 했으면 간략형으로 그냥 거의, 그럼 어떻게 돼요? 최저 점수 딱 줘버리는 거죠. 이 방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학년 실습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메인이 되는 실습 일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목을 잡는다. 그래서 모든 건 이 기본적으로 항상 제목이 잡혀져야 돼요. 제목이 모든 게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목을 못 잡으니까 힘들어요. 뭘 써야 될지. 그리고 뭐 여러분 오서 실습하다 보면 진짜 시간대별로 이렇게 맞춰서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냥 하는 게 많잖아요. 그냥 시간이 흘러요. 드리뭉씩 가요.
그럼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쓰게 기본적으로 한 칸씩 한 시간 단위 쓰잖아요. 근데 어떤 2시간이 그냥 지나갔어. 그냥 2시간 한 대 묶어서 쓰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요게 어떤 건 두 개 길어버리고 어떤 건 좁아버리고 그래요. 그러면 컸다 좁았다 컸다 그러면 불안한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칸수, 똑같은 셀 높이를 딱딱 잡아가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친구는 여러 번 손을 봤다. 그 느낌이 들어가요. 이 시스빌트도 이런 식으로 잡아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샘플로 드리는 책들 보면 잘 쓴 책일수록 어때요? 규칙적이다라는 거죠. 칸도 똑같은 높이에 그래서 한 줄은 한 줄에 또 바꿔봤고, 그렇죠? 두 줄은 두 줄에 다 맞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시스빌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선 먼저 시간대별로 제목을 잡는다. 근데 이 시간대가 계획서에 있는 걸 갖다 쓰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계획서 잡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어디에다 여기서 설명했던 스페셜 얘기 같은 내용을 기본적으로 썼는데 더 풀어 쓴다. 원 없이 쓴다. 근데 기본적인 실습이 한 장짜리 같은 거, 두 장짜리, 세 장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본 샘플로 하는 걸 참조해 주셔서 제목 한 줄에 때로 한 장짜리는 6줄로 써서 세 패러그램만 집어넣는다. 그러면 우리가 2페이지 들어가는 것은 제목 한 줄에 4줄 쓰는 게 좋다. 그리고 밑에 다음 페이지에 사진까지 집어넣으면 앞뒤 딱 두 장에 꽉 차면서 답답하지 않으면서 꽉 차 보이고 깔끔하게 정리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보는 순간 서류가 굉장히 아주 기분이 좋게끔. 왜냐면 선에 따라서 명암이 조절이 되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제가 이거 파란 선으로 하는 것은 A4 용지 크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양상 뭐가 22 여기 좌처리해야 되니까 여기 20, 20, 20 이런 식으로 여백을 주면 여러분이 공사 멋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30이 되어 있어요. 컴퓨터상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이게 편집 용지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해요. 맞춰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럴과 스페셜을 이렇게 잡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원트랙과 투트랙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이것은 누구나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막 지나갈 때 애매한 거 있잖아요. 학습 지도, 아동 관찰 일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갖다 써도 돼요. 근데 내가 뭘 했다, 이 시간에 뭐 했다, 슈퍼바이저 이거 하고 이렇게 딱딱 안배해가지고 해주는 게 없어요. 그냥 8시간 두리뭉실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돼요? 자기 할당을 해야 돼요. 시간을 할당해서 내용을 기록한다. 실습일지 됐죠? 그럼 실습일지를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실 실습일지를 잘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계획서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너럴과 스페셜 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스페셜은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데 없어요. 제 카페에만 가야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페를 보되 카페도 활용할 때 그대로 베껴 쓰면 안 돼요. 표절입니다. 그래서 베껴 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모방을 알아가는 부분 속에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설명하기를 선배들과 했으니까 선배들 갖다 쓴다 1번, 두 번째 내 걸로 고쳐 쓴다 2번, 3번 내 스타일로 완전히 쓴다. 사실 내 스타일로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여러분이 힘들어 할까봐 이렇게 예시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 선배들 거 갖다 그냥 쓸 수 있는 것은 이 계획서가 어차피 20일이니까 이렇게나 하겠어 라고 본인이 결정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쓰지만 그러나 웬만하면 자기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했고 이미라도 여러분 다 알고 있고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제가 여기서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시간적인 것도 있고 그러면 이게 공개되기 때문에 이 정도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또 실습하시면서 질문하시면 더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